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 기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장입니다. 양중 및 해체공사의 안전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체용 기계기구 종류 및 취급 안전은 그다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파란색 글자 읽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이쪽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체공법의 종류에서도 만약에 건설안전을 준비하신다면 간혹 이쪽 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한번 파란색 글자 위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체 작업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공사 전 확인 이 부분도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지 않고요. 해체 공사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요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업편까지 출제가 잘 되는 내용입니다. 해체 공사에서 작업 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체 공사 작업 계획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볼게요. 우선 작업 계획서는 작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작업하는 방법이나 순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돼요. 현재는 해체 공사이기 때문에 해체 방법이 되겠죠. 해체 순서를 도면에 나타내야 합니다. 자, 그 해체를 할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 기둥을 제일 먼저 잘랐다면 위층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 사고 나겠죠. 그래서 해체하는 방법하고 해체 순서를 도면에 나타낼 필요 있다. 이게 첫 번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겠죠. 가설 설비 등의 설비 방법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락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체를 하는데 화약 발파를 해야 합니다. 지하에 있던 작업자가 몰라서 다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연락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거든요. 재활용해야 되는 거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처분해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해체물을 처분하는 계획 필요하고요. 자,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들 각각의 작업 계획서. 이 기계는 어디에 쓰겠다? 이 작업에 어떤 기계에 쓰겠다. 그죠? 만약에 화약을 사용한다면 사용 계획서입니다. 화약 몇 그램을 어디에 사용하겠다. 요거죠, 그죠? 그래서 해체 계획의 작업 계획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체 방법과 해체 순서 도면이 됩니다. 가설 설비 등 설비의 방법, 실기는 이런 거 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연락하는 방법, 해체물을 처분하는 계획,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요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계 파트에서 양중기, 그죠? 공부를 했습니다. 별표 3개죠. 실기까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중기 종류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중기 종류입니다. 첫 번째 크레인인데요.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이고요. 세 번째는 리프트인데요. 우리가 이삿짐 운반할 때도 보면 이렇게 사다리에다가 리프트 짐 실어 놓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삿짐 운반하는 리프트는 짐을 싣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 곤도라, 승강기까지 해당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크레인이고요. 호이스트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이고요. 곤도라, 승강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인서부터는 크레인의 종류 특징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동식 크레인 파란 글자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특히나 리프트의 종류하고요. 넘어가서 승강기의 종류가 최근 들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중기의 방호장치 넘어가서 이건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중기에 어떠한 방호 장치를 해야 되는지 정리시켜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함께 정리를 하고, 앞에서 별표가 하나 있거나 파란색 글자들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필기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스스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양중기에 첫 번째 다 들어가는 건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양중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건을 사람이나 짐을 싣고 가잖아요.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된다. 과부하 방지 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과 방지 장치인데요. 공과 방지는 과도한 가마 올림을 방지합니다. 그죠? 방지. 자, 뭐의? 와이어로프입니다. 그죠? 자, 와이로프가 지금 물체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감겨서 물체가 이렇게 탁 부딪힌다면 충격 때문에 떨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 띄운다 그랬죠? 0.25m. 그죠? 직동식일 때는 0.05m를 남겨두고 와이어로프를 감아 올리는 동작을 알아서 스톱하는 게 공과방지 장치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공과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상시에 정지를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공통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제어해야죠. 속도도 제어, 방향도 제어, 제동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대부분의 양중기에 공통으로 있는 방호장치다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실기에서는요,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5개 적으시오. 만약에 3가지나 4가지 적으라고 한다면 이게 주된 방호장치다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더 적으시오 할 때만 후기 해지 장치. 그죠? 자, 이렇게 줄거리를 해서 물체에 매달았고요. 훅이 있는데요. 훅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줄거리가 빠질 수 있죠. 요때 줄거리 훅을 딱 잠궈주는 게 해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유압으로 움직이는 크레인에서는 과압이 되었을 때 압력을 빼주는 안전 밸브가 방호 장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크레인의 방호 장치다, 그죠? 첫 번째 과부하 방지 장치.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승강기 같으면 10인승에 11명이 타면 삐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과 방지 장치. 와이어로프를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는 걸 스톱시킵니다. 그죠? 보통 0.25m를 남기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스톱합니다. 직동식은 0.05m라고 했습니다.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정지장치에 제동장치까지가 주된 방호장치고요. 추가로 훅을 잠궈주는 후기 해지장치, 유압식 크레인은 안전밸브까지가 방호장치 되겠습니다. 자,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이다. 그죠? 첫 번째 과부하 방지장치, 두 번째 공과 방지장치, 세 번째 비상정지장치, 네 번째 제동장치, 기타 방호장치에 역시나 후계 해지 장치와 유압식 크레인은 안전 밸브. 이렇게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는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리프트 보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안전장치, 방호장치 설치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정비 공장 가면 자동차 들어올리는 리프트 있죠? 뭐 굳이 이렇게 다 방호장치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는 과부하 방지 장치고요. 두 번째, 과도하게 감아 올리면 안 되는 공과 방지 장치입니다. 세 번째,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정지 장치고요. 자, 요게 특이하죠, 그죠? 네 번째가 제동 장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조작반 잠금 장치입니다. 요거 대신에 조작반 잠금 장치, 그죠? 우리가 건설 현장에 보면요, 아파트 짓는데 높다란데요. 아직까지 엘리베이터도 안 되어 있고 계단도 똑바로 안 만들어졌어요. 높은 곳까지 근로자도 올라가고 재료를 옮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에 보면 이렇게, 그죠? 박스가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싣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요게 리프트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자,
조작 스위치 있죠? 조작반을 아무나 조작하지 못하게 잠근다 보시면 됩니다. 조작반 잠금 장치고요. 제동 장치 대신에 리프트는 조작반 잠금 장치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곤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부하 방지 장치, 두 번째 공가 방지 장치, 세 번째 비상 정지 장치, 네 번째 제동 장치까지 공통 방호 장치 4가지가 됩니다. 자, 사람 타는 승강기 그죠? 첫 번째 과부하 방지, 두 번째 공가 방지, 세 번째 비상 정지, 네 번째 제동 장치인데요. 사람이 타다 보니까 3가지 방호 장치 추가가 되었습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요거는 최종 정지 스위치, 멈추는 스위치라고 기억할게요. 건설 현장에 리프트만 타도 멈출 때 굉장히 덜커덩해서 처음 탈 때 겁이 나요. 근데 우리가 승강기를 타게 되면 이렇게 덜커덩거림이 없죠. 자, 탔는 무게만큼의 균형추가 균형을 잡아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멈추는 스위치 해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기억하시고요.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채 움직이는 승강기 못 보셨죠? 출입문이 열려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닫혔을 때만 움직이는 출입문 인터록. 자, 그 다음 속도 조절기인데요. 유계법에서 조속기라고 돼 있다가 속도 조절기 바뀌었는데 다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똑같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도 조절기, 조속기까지가 승강기의 방호장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양중기의 공통 방호장치는 과부하 방지, 공가 방지, 비상 정지, 제동 장치입니다. 리프트인데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합니다. 제동 장치가 아니라 조작반 잠금 장치 들어가면 됩니다. 승강기는 3가지 추가가 됩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인터록, 속도 조절기까지 추가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작업편까지 잘 출제가 되는 게 악천후시의 조치입니다. 기상이 굉장히 나쁠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그죠? 첫 번째, 순간 풍속이 초당 10m, 10m/s를 초과. 그나마 전체 중에서 바람이 가장 작을 때의 조치가 됩니다. 타워 크레인 등 할게요. 높이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 등에 설치나 수리나 점검이나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돼요. 이 설치나 수리나 점검이나 해체 작업은 밑에다 설명으로요. 완전 조립이 안 된 작업이에요. 조립 안 되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타워 크레인은 자, 예를 들어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타워 크레인이죠. 여기까지 재료를 운반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높이 설치되어 있고 폭은 좁고 높은데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사고가 나요. 근데 현재 이거를 설치나 수리나 점검하고 있다는 건 크레인이 완전히 조립이 안 됐죠. 바람이 제일 작게 불 때 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10m를 초과하면은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초당 15m 초과, 15m/s를 초과할 때는 운전을 중지하라. 이 말은 일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죠. 일하지 마라. 좀 바람이 초당 15m쯤 불면 약한 태풍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일하면 안 돼요. 타워 크레인, 물체 매다는 운전 작업을 중지하는 게 1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강한 태풍이 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해요. 30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는 실내에 있는 건 바람의 영향 안 받으니까 상관없죠. 옥외에 있는 달려가는 주행 크레인은 이탈 방지 조치를 합니다. 옥외 주행 크레인은요, 지금 현재 옥외를 달려가면서 물체를 매다는 건데요. 일을 안 하는 건 15m부터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지만 30m 정도의 조금 강한 태풍이 불면 넘어지지 않도록 딱 조치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람이 초당 30m 초과할 때는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었어요. 지금 태풍급의 바람도 불고 지진이 중간 정도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5개에 있는 양중기는 5개 양중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각 부위 이상을 점검한다. 생각해 보세요. 강한 태풍이 오고 지진이 불었어요. 밖에 있는 기계들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해야죠. 그래서 바람이 30m를 불면서 중진 정도의 불거나 중진 정도의 지진이 있었을 때는 5개 있는 양중기 등은 각 부위에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하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굉장히 강한 태풍입니다. 초당 35m를 초과합니다. 그죠? 자, 이미 30m에서는 이상만 점검했는데요. 자, 이렇게 35m가 넘으면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나 건설 작업용 리프트, 어떤 기계든 간에 5개에 있는 건 도계나 붕괴 방지 조치해야 돼요. 이상만 점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있다, 그죠? 30m에서는 이상 있나 점검하면 되는데요. 35m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도계,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와이로프로 매달거나, 그죠? 그래서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얼마만큼 불 때 어떠한 조치해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도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별표 3개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대충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려드리는 그림이라고 보시고요. 그리면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인은 이렇게 천정 크레인 그려두시라 그랬고요. 자, 와이로프 끊어지면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작업하기 전에 와이로프가 따랐는지 끊어졌는지 그거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와이로프는 정기 점검 때 확인을 해서 괜찮다라고 보고요. 첫 번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본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길의 상측이죠. 주행로 상측이고요. 레일이잖아요. 그죠? 트롤리가 병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 직전에 스탑한다면 사고를 막는다 그랬죠. 자, 와이로프 감아 올리다 스탑하는 공가 방지 장치, 기계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 기능.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은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자, 물체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줄이 끊어져도 사고가 나지만 지반이 나빠도 사고 난다. 합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지반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스탑. 두 번째도 스탑이고 세 번째 스탑은 들어올리다가 스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차 전체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장치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물체를 감아 올리다 스탑하는 공가방지 장치. 이 공가방지 장치가 없는 크레인은 경보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가방지 장치, 그 밖에 경보장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리프트죠. 역시나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 스탑 기능인데요. 브레이크 클러치 앞에 방호장치가 있다 그랬죠. 이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프트는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기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곤도라 요거 주의해야 돼요. 통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와이로프나 매단 와이어 자체 상태입니다. 매단 줄의 상태를 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방호장치 역시나 들어가고요. 뭐가 없다? 클러치 빠져 있습니다. 그죠? 방호장치, 브레이크의 기능. 이렇게 4가지 차이점 비교해서 반드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실기까지 나오는 게 타워 크레인 작업 계획서인데요. 설치나 조립이나 해체 작업이에요. 높이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을 설치나 조립, 해체 작업하다 보면 붕괴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작업 계획서에는 기계 종류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기계가 어떤 종류다. 그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기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계 종류에 따라
설치나 조립이나 해체하는 순서가 달라진다. 이렇게 연결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계 종류에 따른 설치, 조립, 해체 순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5층 높이일 때 타워 크레인 요만하게 물체를 들어 올리면 되지만요. 10층이면 더 올라가야 돼요. 자꾸 들어 올리고 중간을 들어 올려서 끼워서 높이 올려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작업 도구와 장비와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입니다. 자, 혼자서 할 수 없겠죠. 들어 올리고 끼우고 조여주고 그죠? 인원하고요. 역할입니다. 작업 인원의 구성 및 근로자 역할 범위이고요. 자, 이렇게 조립이나 해체나 점검할 때는 와이로프가 완전히 타워 크레인이 완전 조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을 붕괴되지 않게 지지하는 방법까지가 작업 계획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은요, 좀 수정해 드릴게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할 때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로프에 지지하는데요. 자, 요 두 개는 공통 내용인데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킬 때 매립이나 관통하고 시설물에 지지할 때 구조적 안정 영향을 없도록 하라. 요거는 와이로프가 아니라 벽체로 지지할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도 한번 읽으면서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요것도 자, 예, 공통적인 내용 그죠? 한번 읽으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쪽에서도 예, 크게 많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요거 보겠습니다. 양중기의 와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안전계수라는 건 안전의 여유값, 안전도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는 안전한 값, 위에는 사용해서 위험한 값의 비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계수는 달기구의 위험한 값이죠. 절단 하중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 현재 사용하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거다. 요 가로 속에 들어가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달기구 안전계수 암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해요. 자,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태울 때 안전율은 10 이상, 10배 이상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합니다. 화물일 때는 5 이상입니다. 훅이나 샤클이나 클램프, 리프팅 빔 같은 부속기구는 3 이상이고요.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실기까지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사용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와이로프가 제일 기출에 많으니까 하나만 암기하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달기 체인 섬유로프도 와이로프보다 출제가 조금 덜 되긴 하지만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와이로프의 사용금지입니다. 폐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음매가 있는 것. 두 개가 끊어졌거든요. 묶어서 이어놨어요. 이거 쓸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그죠? 굵은 와이로프가 있으면 이렇게 꼬임이 있고요. 이 꼬임 안에는 여러 개 실이 꼬아져 있잖아요. 그죠? 요게 소선이라 그랬죠. 요게 한 꼬임이 된다. 그죠? 그래서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이렇게 굵은 꼬임에서 소선이 10% 이상 끊어져 버린 것 쓸 수 없고요.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처음에 이렇게 굵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줄었어요. 곧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7%를 초과하여 감소되면 쓸 수 없고요. 꼬인 것, 꺾인 것, 킹크된 것 다 똑같다 그랬죠. 와이로프 이렇게 꺾인 거죠. 꼬여버린 것 쓸 수 없습니다.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자,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도 자, 요 이제 와이로프 안에는
쇠가 들었죠. 그죠? 이렇게 꼬이거나 열이나 전기 충격 받으면 와이로프 강도가 저하되었다라고 보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사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매가 있는 거 끊어져서 이어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를 초과하거나 이상인 것, 그죠?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네 번째 꼬인 것. 다섯 번째,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또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10% 이상을 초과라고 적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요거 초과도 이상이라고 적는다고 틀렸다라고는 안 합니다. 이게 화학이나 전기에서는 미세한 값에 의해서도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만 뭐 질이 들어가나 빠지나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상이나 초과를 굳이 정확히 기억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기 체인을 보겠습니다. 체인의 길이 증가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할 때, 그래서 길 5 이렇게 기억하세요. 길이는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길이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했어요. 지름이 이렇게 감소됐거나 또는 길이가 이렇게 체인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폭이 좁아지면서 늘어났겠죠. 길 5고요. 지 10. 지름 감소는 10%, 길이 증가는 5%입니다. 자, 그 이외에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 체인 사용할 수 없고요. 섬유 로프는 말 그대로 섬유를 꼬아서 로프로 쓰는 거죠. 자, 꼬임이 끊어진 것. 자, 섬유다 보니까 심하게 손상, 부식, 썩었거나 그죠? 이런 거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한꺼번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도요, 중요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 드리고 함께 설명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리에 넣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